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오늘도 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탁월한 고견을 말씀해 주신 우리 그 박상학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님이자 자유북한운동 대표이신 우리 박상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대표님, 요즘에 뭐 언론에 뭐 박 대표님 이름이 그냥 도배가 돼요. 글쎄 말입니다. 나도 유명해서 좋으시겠어요. 전혀 그 북한이 북한 우리 평창 올림픽 순수한 그 평양 올림픽 주제에 북한에서 이제 독재자의 우리 민족 500만 씨나 6.25 이렇게 해서 살육한 김일성의 선녀가 와서 난리 치더니 이젠 또 이게 순수한 무슨 올림픽 축제인지 스포츠 평양 축제인지 이 정치꾼들이 난장판인지 도저히 이게 분간할 수 없네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 언론들을 보니까 박상학 대표님께서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 이미 이제 방한 때 탈북자들을 만나게 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잘못 나왔습니다. 난 공로란 것도 없고요. 그냥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방카 또 우리 여기 평창 올림픽에 이제 폐막식에 온다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탈북 여성들 10대, 20대 그런 여성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 듣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쪽에서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 북한 인권단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특히 이게 우린 또 탈북자로서 여기에 와갖고 우리 대통령이란 거는 우리 그냥 무시하다 못해. 완전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도 만나더니 딸까지 만나더니 우리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탈북 특히 이제 소녀 가장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거든요. 부모 없이 여기 와서도 이 탈북자 어린애들은요, 이 학교 오면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요. 북한 말씨 쓴다고 해서 그런 소녀 가지고 불쌍한 애들을 만나고 격려해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또 만나니 안 만나니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취소했다면서요? 그치 말입니다. 그런 얘기 들리네요. 전혀 무슨 일인지 알고, 그건 또 그 얘기는 어저께 백악관에서 이방카 우리 대학 한국 방문을 일정을 얘기하면서 탈북자들 만난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북한에서 온 이제 대표단이라든가 북한 사람들하고 만남이 없다. 또 그 나중에 그러면 탈북자들도 안 만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됐거든요. 근데 조금 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스케줄이 매끄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박 대표님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기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고 원래 그런 거는 다 의전에 속하는 거니까 원래는 한국 정부와 미국 대사관이 하는 게 원래는 합리적인 거죠. 저도 그랬죠. 그 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안 하느냐. 근데 외교통상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솔직히 우리 통일부에 정확한 탈북민들이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알아보면 되지. 몇 살 사이 어떤 사람들 만나고 싶다 이러면은 그쪽에서 협조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외교통상부라든가 그 통일부에다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패싱? 코리아 패싱?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을 더 신뢰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한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단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 신뢰 이런 차원보다는 나도 놀랐습니다. 왜 그쪽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김영철이까지 온다니까. 그래요. 얘기하기 쉽겠어요? 이 천안함 주범이죠, 이 사람이. 천안함 주범인데 이 사람이 지금 평창 폐막식에 온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철이 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요. 네. 연평도 포격의 주범입니다. 실지휘관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무력 적화통일하는데 가장 앞장서 네. 있는 그 총정찰국이라는 예? 국장이죠. 총정찰국 국장이에요. 예, 그리고 통일전선부장이고. 지난번에 그 예. 목함질에 사건이 있었죠. 예. 거기도 이 사람이 그거 총정찰국장이니까 제일 예. 나쁜 짓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으로 흔드는 주범이 중에 핵심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자를 평화적 평화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평화 축제에 그게 무슨 뭐 폐사 북한 대표로 온다는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야 뭐 원래 북한하고 친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정치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순신 장군 뭐 얼굴 이것도 뭐 정치성이 든다고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 정말 깡패 같은 이런 자를 끌어들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OC가 또 그렇죠. 미쳤죠. IOC가 지금 엄청난 정치적인 장사를 하고 있고 이 IOC 그 토마스 바우가 평양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나고 그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정은을 만나고 북한에서는 이제 토마스 바우에게 당신이 우리한테 올림픽을 유치해주면 2026년 동계올림픽이 아직 없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유치해주면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졌다는 기억이죠. 요즘에는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안 동계 그 게임을 아시안 게임을 남북이 같이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장흥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 게임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뭐 하여튼간 전략인데요. 그러면 올림픽에 필요한 모든 시설, 공사 뭐 이런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남한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토마스 바우가 북한과의 어떤 이런 썸씽을 통해서 향후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는 이 평양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주범이자 정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 김영철 악당 중에 악당 김영철을 올림픽에 참가시킨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분노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참가하는 자리에 이런 자를 동석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분노의 치를 떨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거 아직 안 왔죠? 오지 못하게 청와대에다 청원해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죠? 이 김영철이라는 이 사람은 일단 우리 정부의 제재 1순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죠. 단독 제재에도 올라있고 유엔 제재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평화의 축제, 세계 평화의 축제, 전 세계가 바라보는 스포츠 평화 축제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런 잔인한 폭력 이제 테러 분자 수장을 우리 대한민국 평화의 올림픽 축제에 뭐 신성한 인물로 받아들인다는 이 정부가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IOC와 이 문재인 정권을 유엔에 고발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고발을 해야죠. 어떻게 김영철이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얘들 북한이 노리는 있죠.
목적이 지난번에 있거든요. 최희를 예. 그 제재 대상, 최희하고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서 이제 잠깐 빼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또 빼줘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에는 김정은이라는 인류의 주석으로 찍혀 있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국제 무대에서 악마로 지금 이제 그 공식화 이제 그 이미지가 굳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희석시키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탈피시키고 우리를 이용하고 그렇죠. 또 올림픽을 이용하고 네. 예, 그러는 거죠. 또 이 잔인한 김영철이란 작가지 또 이제 무슨 뭐 평화의 사도 있냐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에는요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또 문재인 정권을 지나서 이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제 압력과 이 제재를 이 정권이 일부러 알면서 지금 그 방어해주고 김정은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무로 양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경우에 우리나라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님 이런 분들이 북한에 이럴 때 방한하겠다 그러면 북한에서 받아주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김관진 국방장관이나 남재준 전 국정원장님 같으신 분이 북한에 이런 그 폐막식에 참가한다 그러면 북한에서 받아주겠냐는 거죠. 아마 받아주겠다 하고 정치범 수용소 끌어가든지 아마 공개청이시겠죠. 안 받아주죠. 참가시키질 않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거나 북한의 통일부 전선부 부장격의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5천만 국민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천안함에서 장렬히 사랑한 56명의 그런 전사들 이걸 알면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부모님들 형제들이 다 대한민국에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과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우롱이죠. 예, 우롱이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그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간 살인마입니다. 이런 자가 올림픽에 평화의 올림픽장에 폐막식에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어쨌든 이 정권이 이런 미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탈북자들이 아마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제는 이방카가 안 온다고 했거든요. 예. 뭐 이런 내용을 있었을 겁니다. 김영철이 이런 데 오면 여기 또 펜스 부통령처럼 일부러 억지로 짜맞추기 시서 그런 같이 서 있는 모습 보이면 이방카는 이런 살인마하고 같이 서려고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북한에 그 어떤 사람이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탈북 여성들이 만나는 것도 이게 껴묻어서 김영철까지도 그래서 이제 김영철을 만나게 될까봐 탈북 여성들까지도 안 만나게 된다. 이게 박상학 대표님의 지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탈북 이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 당한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하에서 5년 미만의 이런 탈북 여성들 피해 당사자들을 만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안 만나거나 그럴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일단은 먼 데서 보기도 싫은 거지. 이런 정치적 논리에 이거 쉽지 않다는 게 순수한 평화적 평창 올림픽 이런 이미지로 가고 싶다는 거겠죠. 혹시 이방카 고문께서 펜스 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펜스 부통령은 군인 출신이고 또 부통령 남자이시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제 강력하게 하셨지만 이방카 선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니까 부잣집 따님이고 여성이고 뭐 그러니까
혹시 탈북자 여성들을 만났다가 테러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취소한 건 아닐까요? 테러 위협 때문에. 예, 테러 위협은 이방카는 그걸 이제 두려워는 안 할 겁니다. 예컨대 우리 청와대에서 이제 특별 경호도 서가니까 이분은 더 이제 사례 깊게 생각할 수 있죠. 나하고 만난 탈북 여성들이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받거나 북한으로부터 위협받기 위해서 그렇군요. 아마 그분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이방카 선임 고문께서 당신에 대한 테러 위협보다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테러 위협 때문에 탈북 여성들과의 그 만남을 취소한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러네요. 예,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찾아왔는데 자기를 만남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조선 노동신문에서 경고 아주 폭소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펜스 부통령을 만났던 탈북자들 대해서 인간 쓰레기니 뭐 지구의 끝까지 가서 죽여버려야 될 놈들이니 어쩌니 그걸 보고 아니 그 아름다운 그 여자가 마음이 여린 여자가 우리 탈북 여성들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탈북자들도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또 다시 여기서 그런 살인 테러 북한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면 글쎄요. 그 살인 테러 살인 인권 유린의 이 생명 살상의 주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뻣뻣하게 경의선 육로로 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비분 강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청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른 이런 자를 무임승차 이렇게 시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 또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대변인이죠. 대변인 심지어 나뿐만요 통일부를 조공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공부. 뭐 조공부인지 기쁨조인지 기쁨조. 참 이게 이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글쎄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결연히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난 그때 좀 살짝 맛이 갔나? 그건 김정은이 보고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글쎄, 우리 동맹국이 미국이 보고 하는 얘기 아니지? 이때까지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당당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말 안 했고. 이 김영철이 어른데도 좀 결연하게 당당하게 좀 맞서 보시죠. 북한은 구분도 못합니다.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모욕죄에 걸리려고 그래요? 아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간 사람이지 그게. 박상학 대표님은 잡혀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적하고 결연히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해야지. 네. 우리 주적인 김정은이한테는 그의 여동생은 2억 4천만 원씩 접대비까지 주면서 며칠 와 있었는데요? 2박 3일이죠. 2박 3일인데 뭘 먹었길래 무슨 황제 무슨 명안에 들었나? 미국 대통령 정치 대통령 10명 와도 그렇게 못 쓸 겁니다. 아니 2억 얼마요? 2억 4천만 원 여종인데다가 준 접대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 기쁨조들이 온 무슨 뭐 박수부대요 뭐 이제 응원단이요 선수단이요 그 5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별도입니다. 28억 6천만 원. 근데 대표님 좀 물읍시다. 통일부에서 이때까지 북한 인권단체들 또 탈북자 단체들이 500명 정도 행사할 때 최고로 돈을 얼마 줬습니까? 최고로 제 생각은 뭐 우리 옛날에 그 행사 미국 행사할 때 북한 자유주의가 얼마 줬습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28억에 이건 몇 분의 1입니까? 28억에 100분의 1이네요. 28억 6천만 원에 2억 4천만 원 더하면은 3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31억이죠. 31억에 100분의 1이죠. 근데 아니 김여정이가 와서 뭘 했길래 2억 4천을 씁니까? 황제 호텔에서 황제 마사지 받고 황제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한 거. 그렇지 말입니다. 김여정이는 여자 돼가지고 2차로 보낸 것도 아니겠지만 아니면 그렇게 막 쓰고 우리나라에 카드 값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결제하고 뒷문으로 빼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현금을
뭘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지만 난 뭐 2박 그렇게- 3일에 아니 그리고 돈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 김여정 그러니까 김영남 이런 사람인데서 그거 무슨 뭐 아니 뭐 아무리 그 고급 요리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끼에 1,000만 원씩 하는 요리는 없거든요. 아무리 고급 요리라 해도 2천만 원짜리 먹였나? 글쎄 말입니다. 근데 2박 3일 어떻게 2억 4천만 원씩 안 나? 근데 김여정이 혼자 썼다며. 예? 김여정 혼자 쓴 게 그렇다며요. 그래서 혹시 무슨 뭐 금은방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도 끼워주지 않았나? 예. 그지 않으면 그렇게 카드깡 하지 않았을까요? 카드깡. 아니 그거는 카드깡 점이지만 보석 같은 건 선물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줬나? 아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쓸 수 없거든요. 2억 4천만 원을. 그 나중에 국민 앞에 그건 우리가 저기 밝혀야 될 겁니다. 아니 우리 박상호 대표님께서 그 정보 공개 요청 못합니까? 그거는 난 이제 국회의원이면 외통위 국회의원이면 가능한데 그쪽 분들한테 부탁드려 볼게요. 꼭 그거 어디다가 써놓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 예. 우리 박상호 대표님이 다음에 꼭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에 가서 금방 이제 김정은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망하려고 그러다가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김영철이가 이렇게 활개치면 내려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 김영철 이 얼굴 똑똑히 봐두십시오. 이게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남 전략에 아무런 그 대책이 없이 묻지마로 끌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바라봐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면에 나왔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이분이 그 외신 기자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김정은하고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가 잘 안 되면 어느 때든지 나한테다 전화해라. 내가 도와줄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남북 대화하는 일을 100% 지지한다. 적극 지지한다. 뭐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뽕도 왜 그렇게 비슷하게 쳐야지? 예? 아니 재련이 당당히 맞서라던 사람이 갑자기 또 그러니까 맛이 같지 않으면 치매 벌써 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 금방. 어제 한 말 오늘 또 뒤집고. 이게 너무 뻔뻔해가지고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준 사람이 지금 아주 그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왜 안 잡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지해준 사람이면 그 신뢰가 갑니까? 우리 국민들이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저 곁에 전문분들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다 대부분 저 옆에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선거 때 찍었던 분들이 많더만요. 예. 근데 그분들이 요즘 와서 자꾸 손가락 잘리고 싶대요. 그 많은 손가락 자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권자 중에 손가락 나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또 이제 민희님 또 찍을 겁니다. 예. 어떡해요? 이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중에 주적이고 우리 20대 군인들 금사라이 같은 우리 군인들을 56명씩이나 바다에 수장시킨 이 살인마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연평도에 가보니까 그 폭격에 그 무너진 그 집들 평화적인 그 마을의 점심시간에 백주대낮에 포탄을 퍼붓던 살인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젊은 병사들 한 사람은 2다리를 잘리고 한 사람은 1다리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야만의 자식을 평창 폐막식에 세계 평화의 신성한 평화의 축제에 받아들인다는 게 이건 올림픽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국제 올림픽에 대한 또 인간 우리 인류에 대한 그 대한민국 이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모욕을 지나갔고요. 인류 평화 축제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죠, 이거. 그러게요. 이 김영철이가 대남
정찰 총국 총책인데 이렇게 오는 거는 혹시 남한에 있는 고종 간접들한테 총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오는 건 아닐까요? 그거 아니 우리 면전에서 우리의 면전에서 지금 우리 후려치는 겁니다. 예. 너희가 남한이 아무리 평화 올림픽하고 뭐라고 하고 국제 무대에서 뭐 잘 나가는 척 해봤자 우리 앞에는 꼼짝 못한다. 너네 우리인데 목숨이 지우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닐 뿐이다. 우리가 너보다 항상 위고 너네 뭐 가진 것 얼마 전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네 아무리 무슨 뭐 얼굴에 기름 바르고 번지를 해도 실제 너네 가진 게 진 게 뭐 있느냐? 다 미국 거 아니고 미국의 시민지 아니냐?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전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엿먹이려고 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 김영철이가 평창 폐막식에 온다는 이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해서 남한의 인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겠다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안고 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 뭐 안 들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일부러 우리가 제일 꺼려하는 국제 유엔 제재 대상이고 우리 정부의 단독 제재 대상에 걸려 있는 김영철이를 콕 집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걸 받아들인 만하시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이런 살인마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아마 폭풍이 올림픽이 끝나서 폭풍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김영철이가 이 천안함 주범인지 총국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선건이가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정원장 서훈 이분 국정원장 천년만년 하겠습니까? 그런 간첩의 그 총책이 오는데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말입니다. 그 당신들 정말 국가와 민족 앞에 역사 앞에 꼭 피눈물 나는 고백서를 쓸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이제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평창 올림픽이 정말 이제 위선자들 그런 이제 평화의 파괴자들이 그런 이제 허위 그런 가리막으로 이제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최소한 이 살인자의 주범 김영철이 대한민국 행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절대로 오지 말라고,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예, 이거는 국민이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그냥 평창 폐막식에 참가시킨다. 그러면 국민이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죄거든요. 위협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살해한. 그러니까요. 수십 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러니까 이 살해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의무인데 이런 살인자를 끌어들이는 게 그게 대통령 자격이 있냐 말입니다. 당장 끌어내려야 되죠. 아유, 또 우리 박상학 대표님 늘 이렇게 굳건하게 서셔서 정말 좋은 역할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뭐 이 테러 위협 같은 건 없으십니까? 그거는 항상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 좀 가끔 가다가 좀 좋은 역도 맡아야 되는데 항상 악역만 맡다 보니 그것도 이제 너무 맡다는 게 좀 아주 지치네요. 네, 팔자입니다, 팔자. 이방카 와가지고 또 탈북 여성들을 만나가지고 격려해주다 좋아한다니 그것도 만나니 안 만나니 또 이런 놈까지 와가지고 또 이게 설치니 이건 반짬이 안 옵니다. 그래도 우리 박상학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이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대표님 오늘도 또 이렇게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